제가 발표할 거는요, 20분이니까 집중해서 이 6개의 이제 토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칭하다 보니까 벌써 낙이 떴으니까 낙엽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그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숲이 생각이 나요. 낙엽을 피우면서 이었었습니다. 백설공, 청춘예차.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이런 중고등학교 책 있으니까 좀 생각이 나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왔구나.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잘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요. 넘겨봐야 돼. 제가 이 생각하면서요, 이번 발표는 화두를 뭘 띄울까 그랬어요. 이게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이 안에 보면요, 이 불의한 자는 그냥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두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라. 선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선한 일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뭐, 옳은 일을 하는 건가? 악한 사람은, 이게 이제 회의에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화두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보면, 첫째가 부정선거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슴속에 딱 놓고, 이 부정선거다. 나는 뭘 갖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딱 손에 안 잡히면 공중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부정선거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때요, 지역구가 254개입니다. 전국 지역구. 그리고 지역구 안에 보면, 예를 들면 종로구다. 그럼 종로구에서 투표동이 몇 개냐면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 17개 동 안에 보면 투표소라는 게 있습니다. 종로구 투표동 17개, 그 다음에 투표동 안에 투표소가 4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연수을 그러면요, 5개 동이 있고 38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254개 선거구에 대해서 표를 분석하는데요. 같은 지역에서 내가 오늘 선거 치른 거하고 5일 전에 선거 치른 거하고, 그러니까 5일 전에가 사전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을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요. 여기 들어다 보면은 민주당은 서울 지역이 48개 선거구인데 48개 선거구에서 관내 사전 득표율이 다 높고요. 국민의 후보는 사전 득표율이 다 낮습니다. 그럼 경기도 가보면 이번에 60개가 왔는데 60개가 민주당은 사전 득표율이 다 높아요. 국민의 후보는 또 다 낮아요. 여기 가보면 민주당이 출마한 데가 245개, 10개는 안 나왔어요. 9개는 안 나왔습니다. 다 사전 득표율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254개 다 나왔어요. 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한 10% 다 낮아요. 요거는 관내에서 같은 지역에서 5일 전에 치르고 오늘 치른 겁니다. 이쪽으로 와보면요, 관내에 그러면 출전한 사람입니다. 5일 전에 출전해서 찍은 사람들을 보면요, 관내 득표율 하면 민주당인 경우에 다 높아요. 48개. 국민은 다 낮아요. 들어가 보면 하나 지역을 빼고는 그 민주당은 출전 가서 찍은 거 다 득표율이 10% 높아요. 국민의힘은 10% 다 낮아요. 여기 뭐냐면 지역 254개 선거구에 대해서 딱 보면 이런 판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판은 없어요. 그래서 254개 선거구 기억하시고, 관내 사전 득표율은 국민의힘은 다 10% 높고 민주당은 다 10% 높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245개, 254개 이 그림이 10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관외는 조금 다릅니다만 100% 국민의힘은 다 사전 득표율이 10% 나왔고 민주당은 다 높다. 이런 선거 결과는 없다. 이런 걸 머릿속에 놓고요. 그럼 요게 선거구인데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와?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이 표본이냐 그러면 서울 지역 한번 볼게요. 아까 서울 지역에 48개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거동은 얼마냐? 아까 종로구 하면 종로구가 17개 동이 있죠. 그럼 서울 지역에는 총 425개의 선거동이 있습니다. 그럼 선거동은 어떻게 되느냐? 425개 선거동에서 사전 득표율이 민주당은 다 10% 높아요. 당일 득표율보다.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 다 10% 낮아요. 경기도 가볼까요? 경기도 보면 599개 선거동이 있습니다. 10% 다 민주당 다 높아요. 국민의힘은 10% 다 낮아요.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전국표입니다. 들어가 보면 전국이 3,551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전국 3,551개 동에서 국민의힘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다 낮고요. 다는 아닙니다만 민주당은 10%다 높아요. 이 장은 무슨 장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보면 광역시가 나옵니다. 7개 광역.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하고요.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다 100% 모든 동에서 사전 득표율이 국민의힘 경우에는 10% 당일 득표율보다 낮고 민주당은 10%다 높아요. 그럼 3,551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동까지 갔는데 그러면 투표소를 볼까요? 투표를 보면 얘는 종로보다 아까 17개 동이 있었죠. 43개 동이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투표소가 보면 이 투표소마다 또 어떻게 되냐면 관내 사전 득표율은 국민의힘인 경우에는 10%가 당일보다 다 낮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제가 이거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이 서울에서 34개 선거구까지만 했습니다만 1,557개 투표소가 있는데요. 여기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모든 투표소에서 거의가 그 100%에 가깝습니다. 다 관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이 10% 낮아요. 민주당은 다 높아요. 이게 대강 10,000개 넘습니다. 10,000개 투표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딱 10,000개 이상의 투표소, 그 다음에 3,552개 투표소, 254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0% 정도 낮고 민주당은 10%보다 높다. 이건 사람이 손을 그치지 않고 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다 들춰봐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걸 역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자 이걸 하면서 증명을 해봐라. 이 현상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아니냐. 여기 이제 첫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수치를 갖고 있어야 내가 이 조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실제 그럼 우리가 어석순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여기 가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규분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요. 우리 보면 대수법칙 그러는데요. 큰 표본이 거기서 표본 2개를 뽑아냈을 때 이 표본하고 그러니까 A 표본, B 표본이 있다 그러면 이 두 표본에 뭐 쉽게 말하면 득표율이다. 그 차이가 예를 들어 99% 존재할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뭐 95% 존재할 범위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99%가 존재할 범위는 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신뢰 구간이 99%다. 그건 오차 범위가 99%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들여다보면 어떤 게 나온다 그러면요. 이게 표본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게 추정해 갈 때 값이 표본이 작으면 한 8%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자꾸 커지게 되면 이게 오차 범위가 크다봐야 한 1% 정도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연수 원리다. 그럼 당일 득표율이 민경욱 씨가 예를 들면 41%다. 그럼 관내가 얼마냐면 40에서 42% 사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꾸 표본의 사이가 커지면 같아진다. 그게 이제 대수의 법칙입니다. 뭐 대수가 얼마냐 그건 안 따집니다. 대수의 법칙이 커지게 되면 작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랜 세월 동안 정립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4.10 총선은 어떻게 되냐 이 전략적인 선거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략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요. 대강
일대 선거가 결과가 같도록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었다. 근데 그 전략 정보 중에 하나 보면요. 이쪽에 들어가보면 내가 X축과 Y축 이렇게 나오는데요. X축에는 여기 들어가보면 파란 점입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 후보의 당일 득표율 빼기 국민의 당일 득표율 값을 X축으로 놓고요. Y축은 실질적으로 붙고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의 선거구의 득표율 빼기 국민의 후보의 당일 득표율을 해서 48개에서 서울 지역입니다. 점을 찍게 되면 직선으로 딱 한순간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조작을 하되 48개 선거구에서 비슷한 율로 조작이 됐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딱 보면은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가 10%를 국민의 후보보다 국민의 후보한테 졌다. 근데 선관위가 발표할 때는 이 축은 플러스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5% 졌는데도 이기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는 어떻게 했냐? 국민의 후보는 5%를 이기는데도 진 걸로 발표가 됩니다. 10% 이기고도 진 걸로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가보면요. 국민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한테 이기려고 그러면 당일 득표율에서 13% 이상 이기는 선거구는 다 이겼습니다. 13%보다 진 데는 다 떨어졌어요. 그거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 사람이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고 하요. 21대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야당이 당선됐는데 163이었습니다. 그 국민의 후보 무소속 후보 합쳐서 국민의 후보 89입니다. 22대 가면 163, 90에 같죠. 전략상으로 22대는 21대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면 관내, 기타, 관외, 그 다음에 국외, 거소선당 여기서 조절이 돼서 선거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어숙소가 뭐냐, 이렇게 추정을 할 때, 사용하는 표본, 어떤 표본에서 당일, 선거구의 득표를 추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진거 추정하느냐, 그럴 때, 선정할 때 가장 안전한 표본을 추정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당일 표본이 있고요. 당일 투표가 있고 관내 투표 있고 관외가 있고 거소선상 국외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표본이 가장 안정된 표본이냐를 보게 되면 당일 표본인 경우에는 확률이 0.5, 0.05 꽤 높습니다. 근데 관내로 가게 되면요. 1억 6천만 분의 1 됩니다. 이건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또 가볼까요? 관외로 가면 162억 분의 1. 그 다음에 국외로 가게 되면 2조 8천억 분의 1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추정을 할 때 어떤 표본을 써야 된다 그러면 당일 표본을 써서 추정을 해가야 됩니다. 그럼 이 표본을 갖고 추정에 들어가면 추정할 때 뭐 이런 식을 씁니다. 예를 들면 당일 득표율을 갖고 내가 예를 들면 그 모집단 선거구의 득표율을 추정할 때는 이 식을 씁니다. 그 요 식의 의미가요. 그림을 딱 보면 당일 득표율 표본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딱 100% 오차 범위로 벗어납니다. 만약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이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99% 여기서 요 길이가 돼. 요 99%에 예를 들면 몇 배냐 이걸 가지고 여기는 이겼다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가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이걸 추정한대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 어리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영등포 어리다 그러면요. 이게 도대체 99% 오차범위 실력 범위를 몇 배 벗어나느냐 그러면요. 플러스 쪽으로 11배. 1100%가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먼저는 민주당이 이긴 걸 발표가 됩니다. 여기가 나오는 게요. 국민의 후보 중에서 당일 득표율에서 민주당한테 이기고 실질 이겼는데 실질 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졌다고 나오니까 50군데입니다. 그 50군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영등포 어른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오차범위 100% 오차범위 그 벗어나게 되면 이게 틀린다 이거입니다. 그 벗어난 범위가 값이 11배 벗어났다. 이게 확실하게 이겼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보면요 서울 양천 가면 13배 1300%가 벗어나 이겼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불호각 같은데 조금 작죠. 오차범위 안에 간단하게 걸려있는 데입니다. 또 가볼까요? 가보면 예를 들면 뭐 수원 정가는 예를 들면 한 1000% 그러니까 10배 정도 벗어나 여기 확실히 이긴 됩니다. 얘네 이기긴 이겼는데 조금 미진하다 그런 데가 여기 가보면 경기 광주 어린입니다. 여기 나오고 여기 세 개 나옵니다. 또 하나만 더 가볼까요?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면, 충남 공주부여, 얘는 한 900, 그러니까 9배 이기는, 이거 증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딱 가보면, 50개 중에서 이제 조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은요, 자,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서 서로 여기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겠다. 이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선거구가 민주당은 10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국민의 후보는 4개 선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봤을 때 50개 선거 중에서요, 국민의 국민의 후보가 확실히 이겼는데 떨어진 걸로 하는 게 46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46개는 확실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걸로 발표합니다. 이긴 게 좀 미진하다는 게 4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50개 선거구가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쪽은 뭐 거꾸로 하면 되겠죠. 민주당 후보는 확실히 떨어졌는데 이겼다고 나오는 데가 46개입니다. 그래서 50개가 뒤바뀌었다. 이런 게 이게 뭐냐 통계적 이론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표현을 써서 그리고 가장 검증된 툴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공인되는 수식을 가지고 이게 추정을 딱 하게 되면 이런 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공박을 하더라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공박을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그래서 이제 요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면 254개 선거구에서 선관위에서 163개가 민주당이 이겼다고 그러고요. 국민의힘은 91인데 실질적으로 통계적 분석을 가보면요. 민주당 후보 확실히 이긴 게 102석입니다. 그리고 11석은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13석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건 민주당 후보의 의석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137은 확실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4석은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41입니다. 요게 뭐냐면 112 말고 113은 민주당이고요. 141은 국민의당이다. 만약 여기다가 비례 후보를 합치게 되면 여기는 150, 국민의힘은 155에서 160석 사이에 다수당이 됩니다. 민주당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통계적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수식을 사용해서 추정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그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보면 이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했을 때 민주당은 플러스 48이고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관내도 플러스 48입니다. 그 다음에 거소선상은 40입니다. 국회가 48. 마이너스 되는 건 여기 있는 거 조그만 거 외에는 다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안 나옵니다. 이게 일어날 확률식이 고등학교 나온 수식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자 서울시 내에서 관내 빼기 당일 득표율이 일어날 확률은요 281조 분의 1입니다. 이런 수치 존재가 안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을 이거 확률적으로 계산할 때 서울시 선거 결과가 못 일어난다는 건 280조 분의 1이다.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다 같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 수치는 세상 존재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요. 2에 54승 하게 되면 1.80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가볼까요? 뭐 여기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게 보면 하나 이게 관내, 관외, 그 다음에 거소선상, 국외, 그 다음에 선거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에서 당일 득표를 빼게 되면 민주당은 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4, 5%예요. 이건 마이너스 쪽으로 갔습니다. 관외도 그렇죠. 국외 가게 되면 25% 정도 마이너스, 25% 플러스. 이런 통계 존재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학술적으로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차 범위 99%에서 몇 배가 벗어나는 걸 보면요. 여기 들어오면 국외만 하겠습니다. 국외 하게 되면 50배 정도가 정상적인 거에 있어서 민주당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고 국민의힘은 왼쪽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 표는 여러분들 기억할 때 서울 시내에서 투표가 일어날 확률은 오차범위, 90% 오차범위 한 30배가 벗어났다. 국외는 한 50배가 벗어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281조분의 1이고 통계적으로는 100% 오차 범위의 국외는 50배, 그 다음에 관내는 30배 벗어나는 이런 통계 결과는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불가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조금만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선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이건 항상 선거는 궤적을 그립니다. 궤적을 가보면요. 어떤 궤적이 이게 서울 시내에 대해서 당일 득표율과 관내 득표율 딱 보면 민주당 후보가 그리는 궤적하고요. 국민의 후보는 궤적 그리는 게 한두 번째 쫙 나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가볼까요? 조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외입니다. 또 같은 궤적 그리죠. 그 다음에 선거구를 와보면 또 같은 궤적 그립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건 뭘 했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은 이게 원래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 사실 토막나서 안 됩니다. 여기 들어보면 이게 내가 왜 여기 하느냐 그러면요.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같아 말하면 검사 쪽에 가도 안 믿습니다. 여기 장애에 들어보면 관내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또 가볼까요? 하나 더 가볼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가보면요. 이거는 제가 여기 전국적인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관내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 같다는 게 여기는 벗어나는 건데요. 여기 고담을 가볼게요. 딱 가보면 여기 조작이 안 된 예를 요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관내 득표율, 당일 득표율이 같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명이 되고 그 다음 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럼 도대체 몇 표를 어떻게 조작해서 표가 어떻게 되는 표 계산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럼 끝으로 쭉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표 계산하면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게 종로구에서 도대체 몇 표가 이동해 가는가 이게 수식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수식 계산 쭉 나와요. 서울 지역에 쭉 가보면요. 대강 보면 한 지역구에서 한 40,000표 정도가 민주당 후보한테 더 들어가는 게 수학적 식을 딱 나옵니다. 계산돼서. 이런 게 얘는 우리가 뭐 여기 보니까 표가 많이 들어갔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수식을 풀게 되면 수식에서 여기는 요 선거구에는 내 표가 여기 더 들어갔다. 또 뺐다는 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 끝에 가서 이제 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이거 하나만. 자, 이건 이제 실질로 그렇게 조작된 걸 다 조작되지 않는 선거구 사람들이 득표율을 계산하게 되면요. 나중에 가보면 이게 뭐냐면 정규분포 여기 들어가보면요.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게 되면 정규분포를 딱 이럽니다. 중간에서. 원래는 민주당은 이쪽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쪽에 있죠. 계산하기 이게 딱 중간에 들어갑니다. 확률을 보게 되면요. 0.17에서 관내 득표율 나오는 확률이 수치가 나옵니다. 아까는 281조분의 1인데 여기 수치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 똑같은 게 나오죠. 끝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장인데 요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구성해보면 통계적 공개가 같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진리였다는 게 당일 관내가 같다는 게 증명이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국민의힘은 대강 155석에서 160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으로 내놓는 게 사실 이 선거 시스템 계획이 없으면요. 국민의힘 자유우파는 집권을 못합니다. 아마 개혁이 없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건 집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집권이 아무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끝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면 시간이 있으면 빼앗긴 데도 보면은가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 한번 시를 소개할 테니까 생각이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인하대학교에서 세미나인데 이걸 2시간 발표하시면 20분에 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걸 또 굉장히 요약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허병 교수 크게 박수 해주세요.